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완만한 감소세 네. 유지되는데요. 내일 이제 거리두기 발표할 텐데 네.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지금 보도 보면요. 네. 그냥 유지될 것 같고 거리 단계도 유지되는데 일부 업종 제한을 좀 약간 완화할 것 같은데요. 교수님 네. 혹시 들으신 부분이 있습니까? 네. 예. 그 실내 체육 시설이나 노래방 같은 경우 영업을 허용하되 예. 예를 들면 면적당 이용자 수를 제한하는 방식, 그리고 이제 9시까지만 영업을 하도록 하는 방식. 예. 그다음에 카페 같은 경우도 이제 식당과 마찬가지로 매장 내에서 음료를 마시고 음식을 먹고는 할 수 있게 해주나 9시 이후에는 이제 영업을 중단하거나 테이크아웃만 예. 가능하게 하는 형태로 개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자영업자들은 9시가 아니라 10시까지만이라도 혹은 12시까지만이라도 이렇게 네. 하는데 교수님 그 어떤 전문가로서 보시기에 10시나 12시 이것도 좀 가능한 논의해 볼 만한가요? 아니면 좀 어려운가요? 논의해 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영업 시간을 제한하거나 통금을 두는 그 조치들이 외국에서 확진자 발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관한 연구들을 보면 연구 예. 결과들이 좀 엇갈립니다. 그러니까 예.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어서 예.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좀 궁금한 부분인데 시간 제한을 두면 아무래도 덜 모일 텐데 왜 그 효과가 없는 연구 결과도 있을까요? 아마도 이제 그 시간을 제한하면 예. 짧은 시간 안에 사람들이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더 몰리는 효과가 생기거나 예. 또는 그 접촉이 그렇게 접촉 자체가 확진자 수를 줄이는데 큰 영향이 없거나 두 가지 요인이 다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어떤 단위 면적당 모이는 인원수요. 네. 그건 의료 전문가들은 어느 정도 수준이면 용인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특별히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연구 예. 결과는 없는데 이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때 대개 한 2m 정도의 간격을 유지하려고 하니까 예. 그게 이제 우리 그 면적으로 치면 4제곱미터 예. 또는 그 4제곱미터에 한 명 정도가 있으면 우리가 2m 정도의 거리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예. 이제 그런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방역 당국은 예를 들면 생활체육 시설 같은 경우 실제 이제 그 체육 시설 자체의 면적 총 면적을 예. 따지는 게 아니고 그 안에 탈의실도 있고 부대 시설도 예. 있고 그런 걸 고려하면 지금 4제곱미터가 아니고 8제곱미터에 한 명쯤으로 이용자를 제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방침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려 보니까 체육시설은 그런데요. 네. 식당 같은 경우 조그만 식당의 경우는 아주 한 두 명만 들어가도 그건 찰 텐데. 네. 그러면 어떻게 현실성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식당은 지금 그 1m 간격을 유지하거나 예. 차단막을 설치하거나 새로 허용되는 네, 좌석 간의 간격을 띄우거나 이제 그런 기존의 원칙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고요. 예, 그럼 새로 허용되는 체육시설이나 네. 노래방 같은 네. 경우만 좀 널찍이 띄운다 이 말씀이죠. 네, 네. 그러면 많이 기존의 어떤 원래 하던 영업 형태보다는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것도 이제 예를 들면 큰 실내 체육 시설 같은 경우 부대 시설이 차지하는 그 면적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을 거고 예. 작은 체육 시설 같은 경우는 비중이 클 수 있어서 이것도 너무 기계적으로 기준을 정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예. 실제 부대 시설 면적을 뺀 이용자의 면적을 기준으로 설정하는 게 좀 관리하기는 복잡해도 이 실내 체육 시설 업주 입장에서는 훨씬 예. 더 타당한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걸 어떤 강제하는 데 있어서도 자기 면적이니까 단위 시간당 몇 명을 제한하고 이런 식으로 강제를 네, 해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시간당 이용객을 네. 정하는 방법으로. 네, 그래서 실내 체육 시설 업계에서는 예. 이제 예약제를 통해서 예. 이용자를 분산시키겠다 이런 이제 제안들을 한 바 있습니다. 예. 그 자영업자들은 협회 차원에서 좀 정부랑 협의를 했으면 하는 그 바람을 내놓기도 했는데 그건 바람직하다고 늘 네, 강조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감염의 위험을 줄이면서 계속 운영할 수 있을지는 그분들이 제일 잘 아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 설 아직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네. 설 때도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하긴 좀 정서상 어렵지 않을까 싶은 게 그냥 일반적인 예측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지금 방역 당국의 어떤 입장으로 봐서는 설까지 쭉 현재의 방역 지침을 그대로 끌고 가는 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끌고 갈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지금 이미 2달간 거리두기를 해왔고 예. 2단계 이상의 거리두기를 지금 2달째 가까이 해오고 있고 설까지 가면
3달 가까이 예. 됐는데 이제 국민들의 피로감이 상당해서 실제 정부의 지침에 잘 국민들이 따라 주실 수 있을까라는 예. 부분. 그다음에 그 이후에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를 풀면 이게 용수철을 눌렀다가 예. 손을 떼면 더 크게 반발하는 것처럼 그 이후에 방역의 그 감염 확산 속도가 더 빨라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교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건 들으면 약간씩은 좀 느슨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말씀드린 측면 말고도 정부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로 문을 닫으라고 한 업소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 보상은 별로 안 해주고 있는 측면이 그렇죠? 있고요. 예. 또 정부가 사실 병상과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면 현재 정도의 확진자 수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병상과 인력을 확보하는 노력은 좀 소극적이고 예. 거리두기에만 너무 의존하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럼 교수님 생각에는 그 거리두기를 조금 완화하고 네. 대신 어떤 재원 확보를 통해서 병상과 의료 인력을 확보하는 게 더 어떤 바람직할 수도 있다 이 예, 말씀이시죠? 더 훨씬 국민들의 삶의 질의 네. 측면에서 바람직하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그게 훨씬 더 경제적 피해가 적을 겁니다. 전체 어떤 구성원들의 비용을 따져본 말씀이시죠? 네, 자영업자까지? 예. 예. 그 요새 다른 얘기 좀 여쭤보면 코로나 환자 중에요. 네. 후유증에 대한 어떤 우려가 많던데 뭐 탈모도 얘기가 나오고요. 네.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비율인가요? 보시기에? 대개 그 코로나를 앓고 난 이후에 뭐 3주 이후에 측정을 해보면 외국 같은 경우 전체 환자의 한 3분의 1 정도에서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증상을 예.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탈모가 눈에 띄는데 그건 어느 네. 정도인가요? 탈모의 비율은 우리나라에서만 지금 측정이 되고 외국에서는 탈모를 흔히 후유증으로 보고하는 바가 별로 없어서 예. 이게 우리나라에만 특별한 현상인지는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자료는 사실 소수의 환자만을 대상으로 해서 예. 조사를 한 것이라 그걸 가지고 뭐 몇 퍼센트가 그런 증상을 이런저런 증상을 나타낸다고 이야기를 하기에는 숫자가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통계적 의미는 아직 뭐 예, 말할 수가 없, 좀 말씀하실 수가 관찰 기간이 좀 더 길어지고 많은 환자를 모아서 후유증에 관한 조사를 좀 지속해봐야 예. 조금 정확한 숫자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신과적 후유증도 꽤 있다는데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우울증이나 좀 피로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예. 많고요. 또 일부는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라고 해서 이제 그 코로나를 겪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제 정신적인 충격이기 예. 때문에 그 이후에 그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상대적으로 예전에 우리가 메르스를 경험했던 것에 비하면 그 증상의 정도가 약하고 예.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대부분은 좋아지시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국가가 계속해서 좀 관리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정신적 문제란 거는 치료 과정에서 고립감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병 자체가 어떤 정신적 둘 다인 것 둘 다,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병에 걸리고 나서 이제 피로하고 뭐 머리가 빠지고 이런 등의 이제 신체 증상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이제 우울해지기도 하고요. 예. 또 사회적 고립감이나 이런 것도 작용하고요. 예, 작용하고 또 이게 뇌세포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이제 지금 알려지고 있어서 예. 그 자체가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가 우울감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그 지금 후유증 얘기 여쭤봐서 그러는데 네. 완치된 분들도 지금 5개월 정도는 항체 유지된다 이런 네. 말인데 그건 뭐 이해가 가는데 네. 그러면 이렇다면 거꾸로 뒤집어서 완치된 분들도 백신 맞아야 되는 건가요? 백신을 맞아야 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5개월이 지나면 이제 그만큼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 다시 백신을 맞아야 될 필요가 있기도 하고 또 5개월까지는 평균적으로 면역력을 보유하지만 어떤 사람은 자연 면역의 정도가 낮아서 면역력이 없는 사람도 있고 예. 또 면역력이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누가 누군지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원칙으로 감염됐다 회복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백신 접종을 하는 게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위는 좀 밀려야겠죠? 그러면? 예, 상대적으로 예. 뭐 후순위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근데 경증을 앓은 분들이 더 항체가 좀 짧게 갈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예, 그건?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예. 몸에서
그 바이러스와의 싸움이 격렬하면 격렬할수록 예. 면역 반응이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항체를 더 많이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도 고려해서 이 순위를 정해야겠습니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그렇게는 안 하기에는 되고요. 뭐 경증, 중증을 구분한다고 하는 게 또 뭐 이렇게 쉬운 일도 아니고 예. 구분해서 구분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중증인 분 중에서도 면역이 낮은 분일 수 있고 경증인 분에서도 면역력이 높은 분일 수 있기 때문에 구분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백신 3, 40대 성인은 상당히 순위가 후순위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어떤 연구 자료에 따르면 지금 어제 오늘 보니까 그 연구가 좀 화제가 되는 것 같은데 네. 3, 40대 성인을 먼저 맞히는 것이 어떤 사망률도 줄이고 네. 전체 감염자 수도 줄인다. 이 혹시 네. 검토해 보셨습니까? 전 구체적으로 연구 예. 결과를 보지는 않았지만 이제 그 연구에서 주장하는 바는 30, 40대가 활동성이 높기 때문에 30, 40대가 감염되면 많은 사람들을 감염시키기 예. 때문에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지 않도록 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20대가 아니고 근데 왜 30, 40대인가요? 이게 30, 40대가 사회적 활동이 왕성하다 이 얘기인가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정부 당국, 방역 당국이 좀 약간 고려해 봐야 되나요? 지금 보시기에 아니면 어떻습니까? 사실 그 백신 접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제일 첫 단계이고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누가 어떤 사람들이 먼저 백신 접종을 예. 받아야 될지에 대한 고려인데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된 좀 논의가 사실 좀 먼저 있었으면 지금 2월 달부터 백신 접종을 한다고 하는데 예. 우리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국민들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접종을 시작할 수 있었을 텐데 아직 그 논의가 본격적으로 되고 있지 않아서 예. 좀 지금이라도 빨리 그 논의를 좀 국민들에게 알리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아웃라인은 이미 나와 있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고령자, 뭐 요양시설, 예. 정부안은 1차적으로 나와 있긴 한데 이제 그와 관련해서 좀 국민들이 그걸 이해하고 또 전문가들의 의견도 받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 또 어떤 약간 더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아직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네,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 수정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해외에서는 췌장염 치료제 얘기도 또 나오는데 그거는 네. 어떻게 임상적으로 가치가 있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교수님 저도 보시기에? 신문에 발표 예. 보도된 결과만 보긴 했는데 아직은 좀 초기 단계라서 예. 구체적인 말씀을 정확한 얘기를 드리긴 좀 어려운 것 같고 예. 그 아무래도 코로나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백신이 우선이지 사실 예. 치료제는 상대적으로 좀 덜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 시간 다 됐는데 하나 마지막 그 관련해서 네. 여쭤보면 항체 치료제 우리나라가 개발 네. 그것도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예, 건가요? 같은 의미로 예.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증 환자나 중등도 환자에서 중증으로 가는 걸 예방할 수 있지만 그게 꼭 치명률, 예. 사망률을 떨어뜨린다고 할 수는 없어서의 예. 문제이고 결국은 기저질환이 있고 면역력이 떨어진 노인에서는 그 코로나에 안 걸리시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치료를 한다고 해서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증 환자에 대한 치료제는 개발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가요? 지금 요원한 예. 상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전신 상태가 나쁘기 때문에 예. 치료해도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